이어폰, 헤드폰 사실 제일 중요한 걸 빼놓고 지나갔는데요. 이어폰, 헤드폰의 정의를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 이어폰의 정의는 그러니까 그 스피커가 귀 근처에 있는 거는 다 이어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어폰. 그럼 헤드폰은 뭐냐? 이어폰인데 헤드밴드가 있으면 헤드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밴드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줄로 내려와 가지고 대칭형, 비대칭형 이런 것들은 다 이어폰 개념이고요. 밴드가 있는 거 있죠. 뭐 밴드가 있으면 헤드폰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헤드폰의 정의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헤드폰이 플러스 마이너스 30도에서 시청실에서 듣는 그 음을 그걸 플랫한 스피커로 해가지고 들었을 때하고 똑같이 시청실에서 ITOR에서 나온 그 표준 시청 들었을 때와 똑같은 음색이 나오면 좋은 헤드폰이라 그랬는데 과연 그러면 그런 헤드폰이 그러면 나중에 다 쓸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헤드폰만 찾을까요? 그게 이제 헤드폰에서 또 어려움 또 하나예요. 그러니까 헤드폰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다양하냐? 우리 헤드폰을 듣는 목적은 포트블이죠. 이동하면서 듣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헤드폰은 굉장히 다양한 음색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내가 스포츠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안에서 듣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하철을 타면서 듣는 사람이에요. 내가 집에서 그냥 조용히 그냥 스피커로 좀 듣기 그러니까 이동 안 하면서 듣는 경우에 따라서 음색은 완전히 달라요. 내가 어느 환경에서 주로 듣느냐. 그렇죠? 내가 또 이 헤드폰을 어떤 음악을 위주로 주로 들을 거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요. 물론 그는 스피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비트 있는 뭐 음악을 듣는 거하고 클래식 음악을 듣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겠죠.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는 최대한으로 플랫한 특색을 가진 게 좋겠죠. 근데 내가 이제 나는 내 생명은 뭐 힙합하는 전사야 내가. 나는 라임이 중요하고 막 비트가 중요해. 그러면 비트를 이제 극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가 좋겠죠. 그런 이어폰, 헤드폰이 닥터 드레 같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가지고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막 음악이 정말 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좀 적죠, 그렇죠? 예, 그건 약간 다른 거거든요. 또 뭐 내가 이동을 하는 공간, 지하철이다 그러면 지하철 노이즈를 갖다가 적어도 이 스피커가 이 이어폰, 헤드폰이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저음이 필요로 해요. 그렇죠? 그 노이즈를 갖다가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집에서 조용하다 그러면 결국 그렇게 과도한 노이즈는 필요가 없죠. 카오디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카오디오도 보면 저음이 굉장히 부스트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 바깥으로는 뭐 타이어 노이즈부터 해서 노면 소음 같은 게 다 저음이거든요. 200Hz 막 이런 것들이라고도. 그걸 없애주려면 저음은 기본 내줘야 돼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슬리브 해가지고 커널 타입, 커널에 대한 찬반 양론이 많아요. 길을 진짜 막아버리는 게 장땡이 나는 거지. 장점이 있어요. 슬립을 해가지고 완전히 막아버리면 외부 소음이 안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소리를 작게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소음이 보통 슬립을 4개에 딱 맞으면 20dB, 30dB까지 차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게 슬립에 의해서 차단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작게 들어도 된다고. 그런데 단점이 뭐예요? 옆에서 방방거려도 못 듣죠?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음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길거리 가면. 차가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단점이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오픈형이에요. 백커트로 다, 소리 다 들어오겠죠.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 내가 그거보다 소음이 많은 공간이라면 그거보다 크게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기가 나갈 수가 있어요. 지하철 같은 데서는. 안 그래도 시끄러운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들으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적인 뭐 이렇게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공간에서 음악을 듣는다. 지하철 탄다. 뭐 이런 거 버스 타고 안에 다닌다. 그러면 아니 비행기 아니다. 그러면 차단이 많아도 되겠죠. 내가 거기서 생명 위협을 느낄 기회는 없으니까. 근데 내가 자전거 타면서 스포츠형으로 막 타고 다닌다. 그러면 외부 소리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 다 다른 거예요. 그렇게 듣는 사람이 나는 자전거 타면서 막 음악 듣는 사람이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전방에 있는 음향을 그 미친놈이죠. 그거는. 예, 그거는 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내가 내 목적에 맞게끔 지금 내가 하는 건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이거는요. 보편적인 이야기인 거고 내가 특수 목적이라고 하면 거기 맞게끔 쓰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소니에서도 보면 수십가지 음색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만들어 놨겠어요? 네,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자기 환경
이게 어떻게 이용할 건지 그 파시는 분들도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선택을 하셔서 고르시라. 이게 이동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헤드폰도 거치형으로 쓰시는 분은 반드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전방에 이미지가 맺히고 하는 이런 것들 음색이 같아야 되는 그거하고는 이제 중요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데 내가 카오디오 평가하러 다닐 때 굉장히 카오디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거는 숨막히를 가진 사람들이 듣는 저음을 저렇게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이파이 매니아였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은 뭐 집에서 이렇게 조용한 데서 거치형에서 듣는 거하고 어떻게 차고 같다고 자기 지금 여기 마크 레빈슨 앰프 해가지고 뭐 어쩌고 탄노이즈 스피커를 차에다 달고 들어다니 보세요. 시속 100km 다니면서 저음이 나와야 되지 그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사용의 목적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닝에 관련된 건데요. 계속 심리애매하게 좀 이야기를 더 할게요. 얘가 헛개비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여기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있는 거하고 재보면 있잖아요. 음색이 있잖아요. 이게 전면역이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바뀌어요. 실제로는 0도 HRTF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헛개비상은 플러스 마이너스 3도 HRTF죠. 이걸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 이걸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빼보면요. 음색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제 그 제대로 된 그러니까 음향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이렇게 음색이 바뀌면 이미지가 위로 떠요. 아까 뜬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밖에서 기본적으로 뜨는 거예요. 이 뜨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잡아주려면 어디를 공략해야 되는지 알아요. 뭐 2km 대략 얼마하고 여기서 뭐 7km, 8km 하고 뭐 5km 이런 데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들은 계속 실험해보면 알 수 있는데 HRTF적으로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놈들이 다 조절해가지고 이제 근데 우리가 뭐 모든 사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걸 건드려가지고 이제 음색을 맞춰주죠. 음색이 맞아지면 음상적인 어느 정도 맞아요. 특히 뒤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심해지거든요. 이게 뒤에 있을 때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맞춰주면 음이 많이 뜨는 걸 많이 다시 뒤로 하게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맞을 수가 없어요. 내가 녹음 엔지니어는 보편적인 사람을 다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 머리만 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측면은 여기는 차이 나는데 실제로는 안 돼요. 왜 안 되냐고 하면 이거 보세요. 내가 앞으로 쳐다보고 있을 때는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이렇게 들어오는 게 시간이 차이가 나죠. 그렇죠? 이 시간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크기 차도 이거하고 크기 차이가 나죠. 근데 옆으로 내가 고개를 이쪽을 쳐다보고 있는 거는 돌려보는 순간 이거하고 시간 차가 있습니까? 없죠. 이게서도 없어지고 이게서도 없어져. 이거 시간 차가 없죠. 크기 차도 없고 시간차 크기 차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이 안 잡혀. 여기 이 허상이 안 잡힌다고 이렇게 돌아버리면 여기서는 안 잡힐 수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집에 가서 이제 실험을 해보세요. 실험을 해보고 의자를 흔들어 의자 가지고 빙빙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려보고 이렇게 돌려보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소리를 내보고. 저 옛날에 이제 제가 이거 패닝 관련돼서 그 옛날에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걸 슉슉슉슉 이렇게 가게끔 있죠. 움직이게끔 계속 가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고 나면 음이 위로 축축축축 이렇게 떨어지고 뒤로 가면 위로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실험을 한번 그냥 뭐 간단한 음향 에디팅 프로그램까지 다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자, 이어폰 헤드폰에서 음상 정의. 이게 이제 음상 관련돼서는 마지막 아까 이게 크기 차고 시간 차 가지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가 동시에 이제 기락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실제는 한 0.6ms예요. 600 마이크로세컨드. 0.6ms 참. 1초에 소리가 340원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17cm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옆에 있을 때 딱 대보면 있으니까 제가 0.6ms 차이 나요. 그럼 제일 차이 많이 날 때 플러스 3도에서 0.25ms 차이 나고 여기는 차이가 안 나겠죠. 그렇죠? 0이고 또 마이너스로 가고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0.6ms 차이 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걸 갖다가 수식으로 다 전개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는 방향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다. 오는 방향에 따라서 이 방향 따라서 이게 요거 있죠. 이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이게 무조건 다 아까 꺾여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기가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다 반사 한번 치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는 거 있고 치고 들어가는 거. 그게 시간차가 이제 똑같은 소리인데 들어가는 거 시간적으로 뒤에 들어가는 거 항상 컴퓨터라는 게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이 이제 위치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앞에 오지 않습니까?
앞에 오면 기본적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있고 어깨 맞고 들어가는 거 있죠. 뒤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뒤에는 이게 이런 현상이 없어요. 항상 앞에 있을 때 어깨 맞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게 항상 1kg, 2kg, 3kg 잡히는데 1kg에서 제일 커요. 여기서 1kg에서. 항상 1kg가 죽게 돼 있어요. 이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오면. 그래서 정면으로 오면 항상 여기 보죠. 이게 쭉 꺼지죠. 여기서. 항상 1kg 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앞으로 좀 내주고 싶다. 그러면 1kg는 약간 줄여주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여기 고막에서 있잖아요. 뒤 맞고 튀어나가는 거 있죠. 이게 일반적으로는 10kg 부근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 9kg, 10kg, 11kg 좀 다 달라요. 하지만 이게 있다라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죽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이게 깔대 있잖아요. 아까 콘차 있잖아요. 깔대 생긴 거. 이것 때문에 커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웨이도 관이 있죠. 2.5cm짜리 관 때문에 커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앞쪽에서 오는 것들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소리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알아두세요. 아, 어깨 반사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뒤에서 오는 것들 이런 게 없어져요. 이게 이제 고도 정리에 관련된 건데요. 고도 정리에 관련된 건데 이게 아까 이게 꺼지는 거 있죠. 이게 이제 0도, 10도, 20도, 30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조금씩 위치가 다르죠. 노치의 위치가 그렇죠. 이게 맞고 튀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맞고 튀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이게 시간적으로 약간 지연 시간이 약간 다른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게 지금 어느 특정 주파수 깎아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깎아 먹는 건데 이거를 10kg 깎아 먹냐, 11kg 깎아 먹냐, 12kg 깎아 먹냐라서 소리가 이미지가 떨어요. 이렇게. 그 TV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뒤에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뭐 오디오 비디오가 완전히 일치가 되는데 반해서 TV 스피커는 보통 보면 사운드바가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밑에 있기 때문에 화면은 위에 있기 때문에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노치를 가지고 쫙 조절해 주면 있잖아요. 음이 쫙 위로 떠요.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시그널 프로세싱, 노치 프로세싱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것도 실제로 사람마다 약간 다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있잖아요. 약간 또 내가 내 튜닝을 해주면 더 확실하게 뜨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맞게 튜닝할 수 없다라는 거지. 어떤 한 사람에 맞추면 또 내려줄 수도 있어요. 위에 있는 스피커가 있을 때. 그래서 이런 프로세싱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 음색 가지고 결국은 요게 맞는 이렇게 1차 반사 있죠.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콘차 반사 이걸 가지고 가는 거죠. 이것만 나랑 퍼펙트리 맞다 그러면 뭐 위아래 조절 막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개별화된 걸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이게 머리 전달 함수라는 거예요. 이게 측정을 하는 거. 이 스피커 위치를 다 이렇게 나눴죠, 그렇죠? 그 사람을 있잖아요. 이 뱅뱅 돌려줘요. 그러면 일로 오는 거 다 재볼 수 있겠죠. 일로 오는 거, 일로 오는 거, 그렇죠? 이 다 재보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기로 다 재보겠죠. LR로. 이것도 이쪽으로 가는 거, 이쪽으로 가는 거 기 두 개 다 재볼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측정을 다 해요. 머리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위에다가 레이저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머리 꼬깔 같은 거 씌워놨죠. 싹 맞추면 앞으로 좀 움직이면 뒤로 1mm 이렇게 돌리면서 맞추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머리 전달 함수를 다 재요. 잴 때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기 얇은 그 프로브 마이크로폰을 가지고 고막까지 쑤시 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 블락도를 시켜서 이렇게 재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 재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러면 왼쪽 귀 하나, 오른쪽 귀 하나 이게 두 개가 생기겠죠, 그죠? 왼쪽 귀 하나, 오른쪽 귀 하나.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왼쪽 귀, 오른쪽 귀를 가지고 이게 30도에서 된 거 있잖아요. 나중에 예를 들면 어떤 가수 목소리를 갖다 이거는 연산을 시키면 소리가 글로 나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 디렉셔널 필터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블라우트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지금도 40년 전에 이런 거 다 만들어놨어요, 머신으로. 진짜 소리가 이렇게 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나랑 맞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HRTF는 아까 그 사람들이 했을 거잖아요. 그 그건 덴마크 사람이었으니까 덴마크 학생들 통해서 이체한 데이터가 나랑 맞냐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문제라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소리가 바깥으로 안 나가고 안으로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음색이 바뀌면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이제 바깥으로 뽑아내주고 싶잖아요. 소리를 바깥으로 뽑아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본적인 것들은 그 아까 나랑 그거 이게 머리 듣는 함수 있는 구조가 달라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주려면 아까 이렇게 크로스토크로 넣어주면 좀 크로스피드를 좀 낫다 그랬죠. 그래서 오픈형이 좀 낫다라는 얘기가 여기 있고요. 오픈형이 좀 더 낫다. 클로즈업에서 오픈형이 좀 더 낫다. 그 약 여기 있고 그렇게 해주려면 약 인위적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빙 돌아가는 시간을 재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재보면 한 1ms 나와요. 직선으로 가면 아까 0.6mm 나온다 그랬죠. 근데 빙 돌아가니까 1mm 정도로 해가지고 한 30도의 정도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클로즈 타입이라고 하면 인위적으로 있잖아요. 신호 처리를 해가지고 타임 딜레이 플러스 로페스 필터 해가지고 싹 넣어주면 약간 소리가 이렇게 좀 바깥으로 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거 정기적으로도 가능하더라는. 그게 이제 크로스피드 역할이라고 그랬죠 아까.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음성 미디어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거리인지에 대한 거리. 근데 거리를 좀 느끼고 갑시다. 멀리 있잖아요. 야, 이건 아까 여기서는 여기 있는 게 조금 펼쳐지는 거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소리를 바깥으로 내주고 싶잖아요. 우리 원래는 그렇다 그랬죠. 아까 스피커가 1m, 1.5m, 2m 앞에 있으니까 이미지가 쫙 파노라마 좀 펼쳐져야 될 거죠. 앞쪽이 그렇죠. 그걸 하려면 HRTF만 맞아야 되는 게 아니고 바이노럴 임펄스 응답이라는 것까지 들어가줘야 돼요. 내 귀에 관련된 있잖아요. 잔향 있잖아요. 잔향까지 넣어주면 소리가 바깥으로 나와요. 근데 아까 데이빗 그리징거라는 사람이 지휘해가지고 막 녹음해가지고 나중에 헤드폰 보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내가 여기서 재면 내가 이거 많은 게 반사됐다는 것들이 자기 머리에 관련된 게 다 들어갔었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는 바이노럴 임펄스 응답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게 된 거예요. 소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것처럼 인위적으로 어떻게 바이노럴 임펄스 응답을 넣어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숙제죠. 그냥 뭐 잔향 녹음할 때 기본이 다 잔향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는 절대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요. 내 귀에 맞는 내 머리 전달 함수에 관련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를 홀에다 놓고 여기다 꽂아놓고 임펄스 딱 내가지고 임펄스 응답을 딱 구하면 나중에 그걸 연산시키면 당연히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사이, 귀 사이 거리 있잖아. 아까 ITD라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어떻게 그것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진짜 아까 이런 게 5.1 채널 예를 들면 5.1 채널 헤드폰이다 그러면 센터, 랩터, 라이트가 다 이쯤에서 펼쳐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뭐 이어폰, 헤드폰의 목적일 거예요. 알겠죠? 예, 그렇게 나가려면 나의 머리 전달 함수 그리고 그게 관련된 그 잔향까지도 내 머리에 관련된 잔향이 양기 사이에 있는 시간적 크기차가 다 반영된 잔향까지가 다 들어가주는데 그걸 바이노럴 임펄스 응답이라고 그런다고. 반사음하고 직접음까지도 다 내 바이노럴적으로 나에 맞는 게 들어가면 소리는 반드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면 프로브 마이크로폰 사가지고 있잖아요. 아예 할 때까지 넣어가지고 다 재보고 뭐 보정하고 이 짓을 하면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잘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아까 잔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잔향이. 이걸 있잖아요. 아까 반사가 하나도 없는 무향실이라는 공간 속에서 있잖아요. 스피커를 1m, 2m, 3m 놔놓잖아요. 그렇죠? 놔놓고 나서 내가 그 1m, 2m 탁탁 스위치를 바꿔가면서 있잖아요. 어디서 스피커 소리 나는지 맞춰보라 그러면 잘 못 맞춰요. 거리감 자체를 못 느껴요, 사람이. 이 반사음이 없으면. 그거는 뭐라고 하냐고 그러면 맨 앞에 그러면 반사음이 없는 데서 탁탁탁 맞춘다는 말은 뭐만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소리에 게인만 줄이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스피커 바로 앞에 있는데 게인을 작게 되면 소리가 뒤로 쑥 가나요? 그냥 이 소리가 작아진다는 느낌밖에 안 든다고. 그 거리감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 반사음이 없으면 절대 거리감은 느끼기 힘들어요. 우리가 느끼는 게 직접어가 반사음이 있는데 직접음이 자꾸 반사음이 크다. 그러면 이게 멀리 들으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반사음이 자꾸 직접음이 크다 하면 가까이 있을 때 있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직접음 대비 반사음의 비율로 가지고 우리가 거리감이라는 걸 느끼게 된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방향을 찾는 데 같은 경우는 바로 머리에 흔들림이 있어요.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앞에서. 그럼 내가 좀 흔들어 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흔들어 보잖아요. 그럼 내가 흔들 때 많이 팍팍 바뀌잖아요. 그럼 가까이 있는 거죠. 멀리 있으면 내가 좀 흔들더라도 많이 안 바뀌잖아요. 그래, 그걸 가지고 이제 거리감을 판단하는 메커니즘도 있어요. 머리가 고정되어 있으면 맞춰봐. 머리 딱 잡아놓고 이제 맞춰보면 잘 못 맞춰요. 사람도. 그 헤드 모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는 그 소리가 나한테 친숙하냐 안 친숙하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소리 내면 또 잘 못 찾아요.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사람은 거리감을 느끼는데 그 거리감 느끼는 큐를 넣어가지고 하는데 제일 기본적인 것들은 아까 잔향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잔향이 굉장히 중요한 큐거든요. 그래서 바이노럴 임펄스 응답이 필요하다는 잔향. 바이노럴 잔향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해가시죠? 그렇게 하면 소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내 머리 전달 암수만 맞추면 소리가 어느 정도 나간다? 여기 이마? 이 정도? 이 정도까지 나. 야, 이 정도. 네, 나는 이만큼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잔향이. 우리가 정지실에서 잘 보세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맞고 이렇게 다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거리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갖다가 처음부터 무향실에 놓고 스피커를 딱딱 갖다 놓잖아요. 그럼 거리감 느끼기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자, 다음. 정면하고 측면 화면에 관련된 건데요. 이거 어쩌면 당연한 건데 우리 지금 다 A에서 듣잖아요. 헤드폰, 그렇죠? 서큐머럴이라고 하면 당연히 귓바퀴 특성이 해서 반사돼서 더 들어가죠, 그렇죠? 꺾여 들어가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A처럼 돼버리면 소리가 다 뒤로 가버려요. 그 원인이 작년에 다 밝혀졌어요. 작년 논문에. 작년 초 논문에 AS 페이퍼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앞에서 나올 때, 뒤에서, 옆에서 나올 때 있잖아요. 이걸 한번 볼게요. 이 왜 그러냐고 하면, 이건 일단, 넘어가고, 이거 넘어갑시다. 이게 빨간 거 있죠, 빨간 거? 빨간 게 뭐냐고 하면 있잖아요. 이게 프론트에서 오는 거예요, 빨간 거. 이건 영도 HRTF랑 비슷하겠죠, 그쵸? 야, 그치? 근데 이게 사이드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 색깔이. 요 색깔이죠, 요 색깔, 요 색깔. 이게 사이드에서 오는 거예요, 사이드에서 오는 거. 요렇게 가죠, 이런 식으로, 그쵸? 사이드에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가 굉장히 부스터가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가 아까 부스터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리어 부스트 밴드라고 그랬어요. 이게 뒤쪽으로 가는 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A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에 부스트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에 비해서. 그렇죠? 옆에서 들어오면 고음이 잘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에 비해서 옆에서 들어오면 그렇죠? 고음이 많이 이렇게 줄어서 들어오는 바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HRTF적으로 보면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 그러면 140도 HRTF랑 여기서 거의 비슷하죠.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거의 비슷하죠. 140도 HRTF는 어디입니까? 이게 90도고 110, 120 이쯤 되죠. 그럼 소리가 다 일로 오는 느낌 드는 거예요. 다 D죠, D.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게 기특게 서큐머럴 타입은 반드시 이게 왜 생기냐면 고막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고막 영향이 들어가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서트 타입이다. 커널 타입이라고 하면 고막 영향이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바로 꼽혀주면 이 선상에 있는 여기서 맺히겠죠. 여사에서 이렇게 맺히잖아요. 근데 덮어주는 걸로 하면 귓바퀴 영향이 한 번 더 들어가죠. 그럼 소리가 어디로 간다고? 뒤로 가버려요. 뒤로. 그래서 답답한 걸로 치면 인서트가 나쁘지만 음상은 뒤로, 음색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소리는 뒤로 가는 게 바로 뭐 아까 정전형부터 해가지고 큰 놈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픈 타입 열려있는 같은 경우는 좀 옆으로 좀 퍼지고 조금 더 느낌이 나고 답답한 건 좀 줄어들고. 그래서 서큐이 다 좋냐? 소리 내는데 굉장히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어폰보다는 헤드폰이 음질이 훨씬 더 좋거든요. 이어폰 100만 원짜리 살겠자 헤드폰 20만 원짜리 사겠어요. 훨씬 그거는. 근데 헤드폰이 또 뽀대가 나잖아요. 이게 다 멋지잖아요. 겨울 되면 귀도 따뜻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요. 여름에는 아주 최악이지만. 무슨 말 하려다 말았지? 까먹었는데. 그래서 이게 그 답답한 거 이런 걸 빼고 나면 여러 가지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소리를 앞으로 나가줄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있잖아요. 이렇게 내주지만 아까처럼 프로브를 꽂아가지고 내 HRTF를 다 보정해 준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진 거 아저씨. 그렇게 해주면 또 앞으로 나가요. 그런 거 안 해주고 무작비기를 해줬을 때 소리가 뒤로 간다는 말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보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 특성을 보정을 해주면 된다. 아, 이제 종반네. 종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이제 어떻게 연구를 했을까? 아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연구 사례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빨리 진도를 나갈 수 있어요. 자, 연구 사례인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8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그전에는 있잖아요. 이 모든 이어폰, 헤드폰 연구가 다 통신용도 있었어요. 통신용. 사실 통신용하고 이어폰에도 뭐가 다릅니까? 수화기하고 이어폰이 수화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귀 근처에 있는 스피커는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이 연구원들가 벨랩이라고 그랬죠. 벨랩이 뭐 만드는 회사입니까? 전화기만. 그래서 사실은 뭐 수화기 귀에 두 개 다는 거랑 이어폰하고 크게 다를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나와 있는 바깥에 전시되어 있는 많은 장비들이 기본적으로 다 그 통신 있잖아요. 이런 거 측정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내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텐데 통신 용도로 측정하는 거하고 이어폰을 측정하는 거 완전히 달라요. 통신 용도는 우리 몇 킬로까지 봅니까? 기본적으로. 잘 해봤자 8킬로까지 보죠. 보통은 4킬로, 5킬로면 땡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해도 다 잘 됐어요. 근데 헤드폰은 뭐 어디까지 돼야 됩니까? 적어도 16kg, 20kg까지 돼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사실은. 근데도 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샘플 레이트만 늘리면 다 끝나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샘플 레이트 늘려가지고 20kg까지 볼 수는 있어. 근데 맞다고는 할 수는 없죠. 아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40kg, 50kg까지 재는 뭐 초음파까지 되는 헤드폰이 나왔는데 그걸 갖다가 더미에다 재면 잴 수가 없거든요. 이 사이 하이어 오더 하모니 그 공진이 생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안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게 죽어버린다고 해서 실제로 안 나오는 건 아닌 거죠. 그렇게 되려면 그것도 되면 안 되고 우리 트위터 스피커 재는 것처럼 있잖아요. 평평한 데다가 있잖아요. 스피커 넣어놓고 오픈 상태에서 위에다 헤드폰 놓고 마이크로 이렇게 재면 20kg, 40kg, 50kg까지 다 나오겠죠. 근데 귀에 넣는 순간 40kg, 50kg 내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모드가 생겨가지고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많이 없어져요. 위상 캔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요 귀하고 이 사이가 2.5cm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재는 조건은 그 앞에 이제 음압 음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서는 음압 특성이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위치에 따라서 있잖아요. 이게 파장이 너무 짧아져 버리면 위치에 조금에 따라서 있잖아요. 특성이 팍팍 바뀌어요.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다고 조건에 따라서.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 하시는 거 공부를 다 해오시면 다음 시간 할 때는 굉장히 쉬워요. 자, 그래서 통신정도에서 나온 게 이제 80년대에 와서 틸이라는 사람이 이거 독일 사람인데 이 양반이 반기를 들었어요. 첫 번째 반기는 뭐냐? 그거 기존에 있던 사람이 이제 아까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그 포트블 리더하면서 녹음을 많이 해야 될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청실에 듣는 거 헤드폰 들어보니까 음색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아. 항상 그래 보정을 하고만 사용을 했는데 보정을 할 게 아니고 뭔가 이건 잘못된 것 같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지. 그래서 실제로는 2kg, 3kg, 특히 3kg가 너무 세게 나오는 거예요. 프리필드 이퀄라이즈드 헤드폰이.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좀 줄여두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적어도 한 4, 5dB 정도 줄여두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게슈탈트 모델이라고 있잖아요. 게슈탈트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그걸 갖다가 청지각 모델을 연관 모델, 뭐 이렇게 어소시에이션 모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어쨌든 이런 건데 이게 아까 그런 거예요. 이게 HRTF를 다 갖고 있어요. 오른쪽 귀 왼쪽 귀에서 다 갖고 있는데 소리가 들어봐. 그러면 내가 HRTF 셋을 막 뒤져봐. 위치를 찾아봐. 있어. 그러면 그쪽에서 소리가 나고 음색은 왜곡되지 않다. 이런 거예요.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 그러면 음색이 왜곡된 걸 들리는 거예요. 방향은 소리는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없으니까 가리킬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머리 내들어와 버리면서 음색이 싹 왜곡된 걸로 들리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뭘 했냐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어폰 헤드폰에서는 절대 안 나간다는 가정이었어요. 나갈 수가 없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왜곡만 생기는데 차라리 지금은 소리는 안으로 맺히고 왜곡만 더 커지고 3kg만 괜히 커지고 이럴 바에는 아예 그냥 목표 자체를 안 나간다고 보고 머리 내 맺힐 거라고 보고 음색을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방향 정보를 다 없애버리죠. 우리 타겟을 방향 정보를 없애버리죠. 아까 영도에서 맺히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방향 정보가 없는 걸로 타겟을 한 게 바로 모든 HRTF를 다 더해보자는 거였어요. 아니면 아예 잔향실에서 넣어서 도매를 넣어서 나온 그 특성을 가지고 맞춰보자는 걸 나왔다고. 그렇게 모든 방향의 에너지가 다 더해져 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차이는 없어버리고 공통구가 남잖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꽃갈로만 이것만 남는다고. 그러면 3kg가 이렇게 커져서 내려오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DFEQ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응?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다 뺄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대전제가 진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게 불가능한 거냐라는 거지.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렇죠? 나랑 맞다고 하면 나갈 수가 있는데 잘 안 나가니까 그냥 에이씨 공간을 갖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방향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다 더해버리자. 그렇다고 방향을 맞출 수 없다고 다 더해버리는 게 그게 과연 맞을까요? 틀린 건 아니죠, 일단은. 방향차를 다 없애버렸으니까, 차이를 없애버렸으니까, 공통점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 그건 조금 문제가 있죠. 이게 어디로 갔냐 그러면 갑자기 그러니까 또 다른 면에서 보니까 아까 갑자기 무향실이 잔향실로 바뀐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계속 공격을 받았어요. 뒤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무형실이 아니라고 그렇다고 잔향실이니 이제 이렇게 이제 공격을 받는 거죠. 네 게스탈트 모델은 말은 맞는 것 같아. 사람이 방향을 못 찾으니까 그냥 다 공통을 다 대해버리면 방향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말도 틀린 건 아닌데 그렇다고 잔향실을 간 건 좀 그런 것 같다. 어떻게 시청실에 잔향실이랑 갔냐 막 이런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어떻게 나오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은 지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FF에 근거하고 지가 만든 DF에 근거하고 아무 EQ도 안 건 거 있잖아요. 플랫한 거 있잖아요. 재보니까 그래도 이게 제일 낫다라는 거예요. 웃긴 거는 다 답도 아닌 걸 가지고 셋 중에서 고르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좀 나은 것처럼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걸어준 거 하고 그러면 그렇게 된 걸 가지고 진짜 헤드폰을 벗고 시청실에서 싹 쓸 때 그러면 또 갔냐? 사실 그게 또 아니거든 보니까. 3kg 부분은 좀 해결이 된 것 같아. 어느 정도는 조금 줄어들었으니까 그렇죠? 다 대줘버리면 이제 공간 평균시켜보면 정면에 올 때보다 이렇게 많이 한 17dB 뜨던 게 한 15dB 정도로 좀 줄어들거든요. 3, 4dB인 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크게 이제 뭐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맞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놔두겠네. 하나의 아류를 지줄게. 그러고 했는데 이 하면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DIN 스탠다드가 독일 표준이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ITUR에서 손을 들어줬어요. 자, 우리 ITUR에서 쓰는 이제 헤드폰은 DF로 가능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ITUR BS708 있잖아요. 여기서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독일산 헤드폰들이 DF EQ로 쫙 바뀌어요. FF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제나이즈부터 해가지고 베다임을 쭉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당시. 그래서 DFE 아니면 DF EQ라고 말이 항상 그 붙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 정도 마스킹 내에 다 들어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오면 우리 ITUR에서 써줄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녹음 엔지니어들 너 현장에 나가서 송출할 때 이 헤드폰을 해가지고 EQing해서 내보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게 한 5년도 안 지나서 많이 공격을 받았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잔향실이 맞냐? 뭐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95년 정도 되면 이제 막 MP3가 막 정점을 찍고 막 이런 식이 아닙니까? 그죠? 뭐 사람들 많이 듣고 좀 더 좋은 소리를 찾고 이제 할 텐데 그래서 이제 공격을 받죠. 이 양반이 헤드폰 업체에서는 굉장히 큰 사실 공헌을 했어요.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할 때 게슈탈트 모델을 들고 나와가지고 사람의 소리를 이렇게 듣고 이렇게 되는 거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어떤 뭐 FF를 DF로 바꾼 장본인이죠. 그래서 확산 음장을 도입한 거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뭐가 생각됐냐고 하면 그렇다고 잔향실을 간 건 좀 그래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 이제 90년대 때 양반은 덴마크 사람이에요. 멜러. 덴마크 아주 음향 쪽에서는 세계 최고의 회사죠. 세계 최고의 회사죠. 측정 장비부터 해가지고 유명한 스피커들은 다 덴마크제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아까 이걸 갖다가 RF라는 개념을 해서 RF, HRTF. 이 RF는 레퍼런스 필드예요. 기준 음장 이야기하는 거죠. 이 기준 음장이 옛날에는 잔향실이냐 무형실 딱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그 외에도 더 있다. 기준 음장을 그렇게 단순하게 뭐 아니면 도로 보면 안 되고 개도 있고 걸도 있고 윷도 있다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기준 음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다 뺄게. 논문을 딱 보고 이렇게 막 연필 적으면서 그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걸 필요하신 분은 이 논문을 꼭 보세요. 내가 헤드폰 쪽에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랑 반드시 봐야 될 바이블 같은 논문이에요. 이 논문은. 근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안 나가겠어요. 이거는 논문은 필요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고 이게 지금은 센터에 홈페이지 올려져 있을 거예요. 이 논문이 올려 있으니까 올려져 있나? 올려져 있을 것 같은데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전 기존음장은 자유음장 아니면 여기서 이 사람이 이야기한 확산음장 두 개밖에 없었는데 또 하나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이제 블라우트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양반도 독일 사람이라고 아까 그랬죠. 디렉셔널 밴드 이야기하면서 나온 그 양반 있잖아요. 소리가 정중면에서 어떻게 되니 많이 그 양반이에요. 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이 사람도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야 정면에 어떻게 스피커가 있냐라는 거예요. 정면에 스피커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3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 음장을 0도도 잡을 게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3도에 담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의 룰로 끝났어요. 이 사람대로 맞추면요 음색이 더 이상해져요.
왜냐 아까 우리가 3kg가 높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20.3도로 들어오면 3kg가 더 높아요. 이렇게 들어오니까. 예. 이렇게 더 크게 더 잘 들어오거든요. 더 크게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오다가 잠시 이야기하다가 쑥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해하고 이제 이 시기에 이제 멜레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제가 뭘 해봤냐 그러면요. 실제로 이제 아까 HRTF 잰 거 있었잖아요. 여기다가 아까 올려놓고 그 양반 작품이거든요. 학교에서 다 재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여기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실제 길을 사용해 다 재봤어요. 40명의 사람을 재봐가지고 약간 이 그림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딱 이렇게 가리키니까 십자 모양에 딱 들어가야 되겠죠? 움직이면 언니 조심해야지 앞으로 2mm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재보면 이게 이제 이런 거랍니다. 이게 아까 1km 쑥 떨어지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올라오는 거 그렇죠? 이게 0도 HRTF거든요. 오고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게 다 다르죠. 이게 이렇게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이게 아까 이 콘차가 다 다르게 생겨본 거예요. 얘가 다. 이게 우리가 보면 다 똑같을 거예요. 이게 그래 이어폰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기본을 뜨고 하이디션 있죠. 이거 다 기본도 어려지 않습니까? 이게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골 때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22.5도예요. 22.5도. 이게 더 높죠? 이 보세요. 아까는 이게 12, 13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22.5도 가니까 어디로 올라갑니까? 17, 18까지 올라가죠. 근데 22.5도 되면 이게 2, 3kg가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닌 거라는 거지. 블라우터 이야기는 감지해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야기하려고. 이게 뭐냐고 하면 이제 내가 잔향실을 넣고 앉았고 있잖아요. 아까 빙들로 다 재봤다 그랬잖아요. 그걸 싹 다 더해 본 거예요. 그렇게 하나 잔향실 한 거랑 똑같겠죠. 재인 걸 갖다가 다 더해 준 거나 음원 자체를 다 오게끔 만드는 거나 각각이 다 재인 거나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서메이션 시키면 파워 썸을 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떨어졌죠. 10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확산 음장 기준이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준이 나온 건데 이거하고 결국은 이거하고 그쵸? 이게는 자유 음장이고 이거는 넘어가고 이건 확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게 한 7dB 가까이 6dB 가까이 차는데 여기서 아까 10 한 3, 4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10으로 떨어졌으니까 3, 4dB 떨어졌으니까 3kg의 불만은 조금 줄어드는 거죠. 근데 다른 게 안 맞았던 거지. 저주파하고 고주파 이쪽이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이제서야 좀 들어간 거는 이게 실제 이제 우리가 듣고 있는 이 환경을 좀 더 고려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뭐랑 같냐고 하면 이게 뭘 했냐고 그러면요. 맨 윗선 있죠. 이건 아까 그 바로 정면에서만 들어오는 거예요. 정면에서만. 그쵸? 한 점에서 들어오는 게 이거예요. 자유음정 커브죠. 그쵸? 1km 꺼지고 하는 거 다 있죠. 그치? 커브고 이거는 뭐냐 그러면 아까 확산 함장이 했잖아요. 요 사이가 두 개가 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봤냐 그러면 이 사람은 4분의 19 그러니까 전면인데 4분의 19 있잖아요. 여기서만 HRTF를 다 더해본 거예요. 그 밑에 거 이거는 요 밑에 거 이거는 뭐냐고 하면 뭐라고 돼 있어? 여기 보면 방구라고 돼 있죠. 전면으로 오는 HRTF 있잖아요. 이걸 다 더해본 거예요. 그리고 D는 뭐냐? 이거 D는 뭐냐? 전부 다 오는 걸 다 더해본 거죠. 확산 함장이니까. 이렇게 4개를 나눠본 거예요. 이건 한 점, 이건 4분의 1구, 반구, 전구 이런 식으로 나눠봤는데 왜 이렇게 나눴냐고 하면 그러면 실제는 어디가 가까운게 실제는 어디다 이게 좀 더 가까웠다고 자기는 생각했어요. 이게 뭐냐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이것을 한 점에서 오고 한 점 빼고 다른 건 HRTF는 다 0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면만 1이고 다 0이고 이거는 4분의 1로 들어오는 HRTF 셈만 1이고 다른 건 다 0이라고 간다는 거죠. 이거는 전방에서 들어오는 것만 다 1이고 다른 건 0인 거고 이거는 전부 다 1이라는 경우죠. 웨이팅 값이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1령 개념이 아니고 4분의 1로 들어오는 HRTF 셋은 50%의 웨이팅을 주고 그 나머지 4분의 3구 있죠. 그거는 50%를 가져가. 1령 개념이 아니고 웨이팅을 줘가지고 나눠먹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뭐랑 같습니까? 이거는 거의 비슷하죠. 거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99.9% 비슷하죠. 그래서 자기는 이게 나중에 헤드폰을 만들 때 여기에 기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헤드폰에 가깝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거는? 시청실이 있잖아요. 시청실을 보면 스피커 주위에는 좀 라이브하게 설계하는, 뒤에는 좀 데드하게 들어가죠. 아무래도 뒤에서 오는 에너지 양이
좀 적겠죠? 앞에서 오는 게 아무래도 많을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이게 결합음장이라는 게. HRTF를 약간 웨이팅을 준 거예요. 앞쪽에 좀 웨이팅을 좀 크게 주고 뒤쪽은 작게 두고. 그렇게 하니까 이 두 개가 아닌 중간쯤에 요 값,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이 됐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하면, 그럼 결국은 좀 시정치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웨이티드 된 디퓨즈 필드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블락드 HRTF인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정치실하고 좀 많이 가까워지겠죠, 이제. 근데 정치실에서 하나가 안 들어간 게 있어요. 공간 전달 함수 중에서 한 개는 들어갔어요. 이제 이게 앞쪽에 좀 이렇게 에너지가 좀 크다, 뒤에는 작다, 그러니까 들어간 거잖아요. 한 개가 안 들어간 게 뭐냐고 그러면 바로 뭐냐고 하면 주파수 룸 특성에 대한 주파수 특성이 안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기서 보세요.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스피커를 들어보면 저음은 아까 이렇게 부스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고음은 약간 이게 떨어져야 된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공간이 그렇게 맞는다 그랬잖아, 이 공간 자체가. 근데 이게는 그게 안 들어갔다고,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방향에 관련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체, 셋 자체가 있잖아요. 다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 룸에서는. 저음은 다 부스터가 되고 고음은 깎이고 하는 어떤 그 스펙트럴 밸런스 부분이 더, 그게 결국은 공간이겠죠, 공간. 저음은 부스터가 되고 고음은 깎아먹는 그걸 갖다가 넣어줘야 된다고 하는 걸로 나중에 발전이 돼요. 거기까지 넣어주면 굉장히 벗을 때하고 실제로 내가 스피커로 해가지고 공간 특성이 있잖아요. 저음 부스터가 되고 스피커 자체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가 플랫한 스피커들도 시설실에 넣는 순간 저음 부스터 되고 고음 깎인다 그랬죠. 헤드폰도 플랫하지만 어쨌든 내가 저를 흉내 내려면 저음 부스터 되고 고음 깎인 게 들어가줘야 똑같을 거 아닙니까?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할 때, 벗었다가 꼈다가 할 때. 거기까지 이제 이게 온 게 있잖아요. 그게 재작년까지 왔어요. 이게까지 들어가주자 한 게 재작년이고, 이걸 가지고 지금 뭐 평가 룰 하는 것들은 NSSC 바깥에 있죠, 저기 연재한 거. 그게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사운드 책 갖고 계신 분은 시퀀스 코드를 받으시면 이게 NSC에도 보는 눈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이게 그 에이스텍에다가 요청하시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돼서 이제 APS도 아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AP랑 같이. 지금 AP로 해가지고 스피커로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재는 것들은 같이 만들었어요. 아마 1월 달에 릴리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AP에서. 이제 그 다음 그거 끝나면 헤드폰 들어가게 됐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고려된 걸 해서 지금 이제 프로그램, 그냥 이런 논의가 나온 게 한 2, 3년 됐고요. 이제 이렇게까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굉장히 간단하죠. 오늘 하루 종일 떠들었지만 결론은 시청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도의 거리감이 착 펼쳐지면서 음색이 그렇게 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거치형 헤드폰을 살고자 할 때는.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하워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이게 빨간색으로 가면 DFEQ, 이건 아까 뒤집은 거예요. 이게 파란색으로 가면 이제 FFEQ인데 실제로 이제 많은 헤드폰들이 있잖아요. 이게 회색으로 나온 거 있죠. 이게 FF 타겟 그래프예요. 이런 것들은 완전히 많이 다르죠. 제일 같은 게 이게 제일 같죠. 그렇죠? 이게 그라도에서 나온 SR80이라는 모델이고요. 이거는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오디오 테크니카에서 나온 ATH-AD700이라는 모델이에요. 그러면 이게 더 FF에 더 가까우니까 음도 앞으로 나갈 것이며 더 좋겠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뭐 100대 빵은 아니에요. 절대 주관평가는 100대 빵일 수가 없어요. 많은 퍼센테이지들이 이쪽에 음질이 좋다고 손을 준 거예요. 왜? 아까 FF는 이게 너무 세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 차이 나주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이만큼 더 작은 게. 이해가시죠? 근데 FF 타겟대로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FF 그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DFF 보정을 해줬어요. 보정을 해줬는데, 그러면 제일 이제 보정을 해줬으니까 플랫한 게 제일 좋은 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플랫한 게. 그러면 이게 제일 좋아야 되겠죠. 아까 것처럼 뭐 그라도의 SR80인 거죠. 아까처럼 이게 더 좋잖아요. 이건 여기 쑥 꺼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은 거.
이게 제일 플랫하다고 사람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DF, FF 있잖아요. 이게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NS에서 보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더 보여주죠. 그렇게 하면 이게 커지는 부분이 좀 줄어들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그럼 주관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룸 보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인데, 이거는 뭐냐고 하면요. 그건 헤드폰 앰프에 관련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임피던스 커브가 이렇게 나오는 헤드폰이 있어요. 이게 100Hz에서 굉장히 큰 피크를 갖고 있는 헤드폰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덕턴스도 되게 크죠. 인덕턴스가 뭐고 모셔널 임피던스가 모르겠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들으면 가르쳐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건데 오늘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세요. 이게 모셔널 임피던스가 크다면 이쪽에서 운동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100Hz 때문에 막 운동을 잘하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인덕턴스가 크다면 턴수가 많은 거예요. 이런 헤드폰이 있어요. 이런 헤드폰이 있고 이거는 모셔널 임피던스도 작기 때문에 댐핑이 잘 돼 있는 거고 인덕턴스도 굉장히 작죠. 턴수가 굉장히 작아요.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많이 안 넣어요. 이렇게 몇 턴만 넣는 거예요. 보통 헤드폰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거의 뭐 일직선으로 나오는 것들도 거의 있어요. 보면 많이 안 올라가고 무빙 코일이지만 이게 굉장히 작게 가는 게 있어요. 이 두 개를 있잖아요. 헤드폰 앰프인데 125ohm이 지금 IC61938 표준으로 돼 있어요. 125ohm 출력 임피던스가 125ohm짜리 앰프에다 거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주파 특성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임피던스가 주파수예요. 마이너스 10 있잖아요. 이게 5dB 차이 나는 거예요. 주파 특성이 이렇게 확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플랫하게 나와야 될 게 100Hz는 쑥 꺼졌다가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전압 분배로 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많이 차이가 안 나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BA가 되잖아요. 그렇죠? BA가 뜨면 어떻게 되냐 하면 BA는 이것도 이렇게 뜨면서 쑥 올라가 이렇게요. 어디까지 올라가냐 20km가 뜨면 한 400ohm, 500ohm까지 올라가요. 왜 그러냐 그러면 BA는 이 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전자석의 힘을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파 특성이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식으로. 고음이 굉장히 세게 나와요. 이게 커지면. 다른 말로 하면 저음이 안 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갑자기 출력 임피던스가 큰 내가 뭐 앰프 모르잖아요. 이 앰프가 출력 임피던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맨날 개척기 따니면서 쳐볼 수도 없는 노릇인 거고. 근데 청음 매장에서는 125ohm짜리가 예를 들면 있었어요. 그걸 들어보다가 또 다른 애 들어보니까 특성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처음에 그러면 앰프의 출력 단에다가 저항을 크게 달아느냐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감도가 서로 다른 이어폰이 탁탁 꽂혔을 때 있잖아요. 갑자기 소리가 너무 크게 나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귀를 보호하는 목적도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갑자기 예를 들면 출력이 작은 임피던스가 낮은 헤드폰을 꽂을 때는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릴 거잖아요. 그렇죠? 전류가 많이 흘러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저항이 큰 게 아니라 밖에 있으면 과전류가 차단시켜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잭을 넣었다 꼽다 아니면 이어폰이 둘러붙어가지고 쇼트가 생겼을 때 앰프의 출력 임피던스가 작으면 과전 흘러가지고 앰프가 타버릴 수도 있다고요.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앰프쟁이가 앰프를 갖다가 고려하면서 사람의 귀도 약간 보호한다는 그런 명목하에서 출력 임피던스 크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스피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죠. 뭐 곳마다 다르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초창기에는 이렇게 125ohm짜리가 좀 줄여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굉장히 로우 임피던스로 바뀌었어요. 4ohm 언더 이하로. 그렇게 하면 이런 차이가 많이 없어져요. 거의 없어. 내가 BA를 듣든 뭐다 듣든. 지금 스마트폰도 그렇고 대부분 다 4ohm 언더예요. 헤드폰 단자가.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없어졌는데 이게 해결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얘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게 없었어요. 지금 뭐 이런 거니까 바뀌었지만 노트북 이런 것들 보면요 훨씬 더 임피던스 높아요. 몇백 ohm이었죠 아직까지도. 그럼 거기서 뭐 BA 있는 거 듣잖아요. 그러면 점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들으면 잘 나와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출력 임피던스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잴 때는 뭐냐고 하면 오픈 타입 쪽에 뚫려 있는 거 있잖아요. 잴 때 같은 경우에는 뚫려 있으니까 50%는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갈 거잖아요. 바로 옆에 배겨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파란 거 있죠. 한번 반사돼 튀어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이 제대로 안 나오고 THD, SPL이 다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최대한 오픈형 잴 때는 벽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용해야 돼요.
그 이어폰 헤드폰 되니까 뭐 대충 시끄러운 데서 그냥 어쨌든 뭐 이 안에서 소리 나는 거니까 우리랑 상관없겠지. 전혀 그렇진 않아요. 공조기 소음 다 들어가고 막 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건데요. 여러분 제가 봤는데 저주파 특성이 다 바뀌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뭐냐? 이게 스피커 특성이 아니에요. 다 공조기 특성이에요. 우리는 여기 잘 못 듣지 않습니까? 20에서 30Hz. 그렇죠? 바깥에 있으니까 나중에 윅 할 때만 듣잖아요. 고음 나올 때만. 그건 저주파 소리 막 떠든다고 사람들이. 공조기 돌아가면 이거는 스피커 특성이 아니고 있잖아요. 소음 특성을 좀 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조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 이게 이렇게 들려지면 있잖아요. THD가 완전히 바뀌어요. 로버 인버터 값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있잖아요. 썼다가 뺏겼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저주파와 고주파 특성 많이 바뀌죠. 그래서 항상 IC 스탠다드에는 5번을 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평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넣었다가 빼고 넣었다가 빼고 넣었다가 빼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있잖아요. 좀 깊이도 봐보고 좀 약간 봐보고 해서 5번을 반복하라고 되어 있어요.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도 씌워보고 약간 위로도 씌워보고 약간 아래도 하고 약간 앞으로도 하고 약간 뒤로도 5번을 재가지고 반복을 해가 그 특성 가지고 재는 거예요. 절대 한 번을 가지고 하면 잘 맞출 수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예. 이렇게 다 차이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이제 평균을 시켜줄 필요가 있거든요. 딸랑 한 번 재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저거 이제 깃바퀴를 막 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깃바퀴를 빼고 놓으면 있잖아요. 완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 이렇게. 차이, 특히 고주파에서 되게 많이 차이 나죠? 예. 그래서 함부로 근데 아까 한 개짜리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양축기 다 있는 덤에들은 한 3, 4천 하니까 살 돈은 없고 한 개만 가지고 재는 거 있었죠? 있죠? 이 같은 게 오른쪽 귀, 왼쪽 귀라면 이게 2개가 있어야 돼요. 귀가. 오른쪽 귓볼, 왼쪽 귓볼이 2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해가지고 재면 이거 넣을 때마다 많이 틀려요. 이게 차이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건 사실 별로 안 좋아. 돈이 없는데 어떻게 5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을 수는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2009년 갑자기 이제 2009년에 많이 왔죠. 2009년에 이제 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이 재미있게 실험한 게 있어요. 그래서 DFE로 해가지고 보면 약간 FF일 때는 10 얼마로 갔다가 DF일 때는 10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도 높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3kg가 세다고 이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3kg를 도대체 얼마만큼 줄여야 이게 사람이 스피커랑 똑같을까 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이제 그런 거 해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해봤는데 이 양반은 더 재미있는 거는 3dB만 부승시키자 이렇게 이야기했나 봐요. 이게 3dB 있죠. 아까 그 FF가 17인데 한 5dB 줄여서 12까지 떨어뜨렸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많다라는 거지. 자기는 해보니까 3이던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은 실험 내가 조금 약간 잘못했다고 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12도 많다라는 거예요, DFE도. 그 많은 이유가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은 바로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스피커로 듣잖아요. 그렇죠? 스피커로 듣는데 우리가 보통 스피커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 크로스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넘어오는 거 있죠? 이게 아까 얼마 생기냐 그러면 0.25ms 뒤에 들어온다 그랬죠? 그렇죠? 그 0.25ms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고 하면요. 여기 안 적어놨구나. 0.25ms가 생기면 있잖아요. 3kHz 부근이 있잖아요. 약간 죽어요. 특히 2kHz 부근이. 2kHz 부근이 줄어 죽어요. 시간차 공격에 의해서. 0.25ms 늦게도 들어오는 놈이 있잖아요. 영향을 미쳐가지고 2kg 대력이 약간 죽어요. 그럼 2kg만 죽는 게 아니고 연절이 이렇게 죽겠죠. 그렇죠? 그럼 3kg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넣어보면 놀랍게도 어떻게 나오냐고 하면 아까 이렇게 준다 그랬죠. 그렇죠? 시간차 공격에 의해서. 그렇죠? 이걸 갖다가 이 특성을 여기다가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더 깎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가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2kg가 있죠. 3kg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가 얼마만큼 줄어든다고 하면 한 5dB, 6dB 정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저도 이어폰 헤드폰 많이 개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6에서 7dB대가 최고 좋아요. 그래서 우리 NSC 타겟도 6에서 7dB로 이렇게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피커로 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양쪽이 시간차 공개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맞추려면 이렇게 뺐을 때 그렇죠? 그러면 이게 크로스
피드에서 생기는 것까지 다 고려를 다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 보면 한 17에서 10으로 간 게 FF에서 DF로 간 거잖아요. 10도 아니고 한 6, 7 정도로. 그게 하면 이제 이렇게 크로스톡에 대한 영향까지 한 3, 4, 11 까먹는 게 있거든요. 그걸 줄여주면 거의 맞는 걸로 가요. 그 다음에 올리브라는 사람이 있어요. 올리브라는 사람. 사실 올리브라는 사람은 하만에 있는 엔지니어예요. 굉장히 높은 엔지니어고 이 양반이 지금 AS 아마 의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AS에서 최고 헤드예요, 헤드. 근데 이 양반은 음향 엔지니어라기보다는 아티스트예요. 그 사운드 엔지니어 쪽 출신이에요. 음향 쪽으로 하는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음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잘 듣고 잘 에디팅하고 하는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오디오 엔지니어링 소사이티 회장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헤드폰이 좋냐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은 여기서 보면 오디지가 최고 좋다. 평판 자석 있잖아요. 그게 최고 좋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온 거고, 예. 그래서 이렇게 제일 좋은 게 이게 제일 좋은 거로 나오고 1번이 그렇죠? 이렇게 1번. 이 선호도가 1, 2, 3, 4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 보면 평탄할수록 좋은 걸로 나와요. 이론적으로 고음이 많다든지 저음이 많다든지 그런 것들은 2, 3, 4등으로 가고요. 나중에 이게 그래프로 나중에 PDF 있으니까 이제 보면 있잖아요. 따라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플랫한 특성을 가진 게 기본적으로 좋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LCD2라 이게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주관적인 느낌이 플랫하죠, 그렇죠? 이게 평판 자석 스피커예요. 오디지라고 혹시 아시는 분일 텐데 넓적한 큰 거 있거든요. 이거는 다이나믹 방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AKG K70이란 저음이 좀 빠지면서 이런 것도 좋아하고 보스 같은 경우 별로 그렇게 좋은 평이 안 나와져요. 인위적으로 저음만 이렇게 크게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나 이렇게 가는 거나 여기 좀 올라가는 느낌이 있고 이거는 전체로 플랫한 느낌이 있고 이거는 요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가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관적으로도 많이 따라가죠. 예, 이제 그래서 그 좋은 헤드폰이 이런 거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 이런 식으로. LCD2는 다이나믹 방식이 아니고 평판 자석. 플랫한. 평판 자석이라고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다이나믹 방식은 로렌츠 폴스를 이용하는 거는 맞는데 무빙 코일 방식은 아니에요. 예. 코일이 아니에요. 예, 인덕턴스가 없어요. 플랫하게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가볍고 근데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만들었어요. 예. 말도 안 되는 구조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것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겟을 있잖아요. 지도 만들어 본 거예요. 타겟을 만들어 봤는데 결국은 뭐냐고 하면 자기도 있잖아요. 이 보정을 이렇게 한 거예요. 까만색으로도 보정을 해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쭉 가다가 점막 팍 이렇게 증가시켜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해보고 이 점선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고음은 줄여주고 점은 증가시켜 주는 거 있잖아요. 점선이 좀 더 낫겠죠, 그렇죠? 예, 이게 까만 선은 좀 인위적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고음이 증가되는 부분이 없죠. 예, 네. 어쨌든 까만 거하고 점선을 가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던 게 바로 나중에 그 보정해주고 나서 이런 룸 보정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넣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더라. 자, 거기까지 간 거죠. 이 사람들도 이제 약간 있겠잖아요. 뭐 세상에서 뭐 우리 NSC만 우리만 다 한 게 아니고 이 전체적으로 종합해보고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저들 판단해서 NSC 룰을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회사들이 DF, FF 곡선을 원할 거예요. 이런 거 모르니까. 그리고 DF, FF 나온 걸 가지고 다시 내가 약간 보정해가지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내가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 알면 거기서 약간 이거는 좀 올라가야 돼. 원래 떨어져야 돼. 이런 게 알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징거라는 괴짜 아저씨가 있어요. 이거는 렉시콘 잔향 프로세스 만든 거예요. 녹음하시다가 렉시콘 프로세스거든요. 잔향 프로세스는 아시는 분 알 거예요. 로직 7도 만들고 굉장히 유명한 잔향 설계자고 음향학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해요. 이 양반이 뭐냐고 하면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아까 귓구녕에 쑤시 넣은 거예요. 그 프로 마이크로폰 있잖아요. 아야 할 때까지 이제 쑤시 넣은 거라 그렇죠. 이걸 해가지고 이 양반이 데이비 그려진 거예요. 성질 더럽게 생겼죠. 여기다 직접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이 양반은 절대 남의 얘기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고집도 굉장히 세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실제 녹음해가지고
보정 다 해보니까 이 양반이 결론이 뭐냐고 하면 결론이 중요한 거잖아요. 과정이더라도. 이 양반은 여기 앞에 웨이도 있죠. 웨이도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아까 방향에 관련 없이 2.5cm가 되면서 뭐 이게 3kg 뭐 부스트 해주는 그 역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웨이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웨이도 길이하고 모양이 사람마다 다 달라. 그래서 내가 HRTF적으로 있잖아요. 제대로 넣어주려면 웨이도 특성까지 다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어떻게 했냐. 고막가에서 측정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좀 넘어왔지만 멜라 아저씨 같은 경우는 깃바퀴 영양만 하고 있잖아요. 요 안에 웨이도는 그냥 3kg 부스팅만 해주는 것들만 해도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방향에 관련이 없는 부분이니까. 맞아요. 이게 아닌 방향에 관련이 없는 부분은 맞는데 이게 음색하고 굉장히 음색하고 중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그게 사람들마다 약간의 편차가 다 있는 거고. 그래서 웨이도까지 다 들어가 측정하는 것도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웨이도가 우리 이런 거 더미헤드 같은 거 보면 단순히 이런 관으로 되어 있어요. 관으로 파이프 같이 됐다고.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좀 넓어지죠. 귀지도 있고 솜털도 나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게 꺾여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가 있잖아요. 어쨌든 고막에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거 헤드폰도 보정을 하고 이렇게요. 여기에 프로 마이크로 꽂혀 있죠, 그렇죠? 꽂힌 데서 헤드폰까지 다 보정해가지고 딱 들으니까 아주 촥 이렇게 뭐 10m 있는 거 10m에 음이 맺히고 이런 일이 다 벌어진 거예요. 벌어진대요. 꼭 내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이제 그 특성을 잰 거예요. 지 귀에다 댄 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보정을 해주면 플랫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 양반은 인버스 필터링을 안 하고 그냥 EQ로 걸었어요. 파라메트릭 EQ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사람을 귀에다가 있잖아요. 고막에다 꽂아가지고 있잖아요. 그 스피커 특성하고 헤드폰 특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이렇게 나온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특성이 아까 멜러가 말하는 있잖아요. 그거하고 많이 비슷해져 있어요. 이게 적당하게 이게 몇 데시벨 차이입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본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뒷사람이 안 보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데시벨 차이입니까?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3이죠. 플러스 3이죠. 그러면 9데시벨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한 이 정도. 아까 DF보다는 조금 더 낮죠. 1데시벨 더 낮죠. 그렇죠? 자, 이 정도 이렇게 되고 여기도 너무 많이 과도하게 증폭이 안 되고 지금 DF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이렇게요. 이런 특성을 하면 스피커로 듣는 거하고 헤드폰 듣는 거 굉장히 유사히 간다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해요. 저도 이 사람 얘기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IC 스탠다드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IC 스탠다드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저런 측정 장비 절대 믿지 말라고 돼 있어요. 모든 걸 다 장비가 제대로 마이크로폰도 그렇고 깃바퀴 안에 이런 것들 다 사람을 모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기를 직접 재든지 아니면 사람의 기를 내가지고 쟁글 가지고 주파 특성을 보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안 되니까 사람을 통해서 소리 크기 라우드니스로 비교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큰 거 있잖아요. 크고 작은 거 있잖아요. 아까 덩라우드에서 그래프 할 때 사람이 소리 크고 작기를 사람이 내려가지고 판단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내려다 판단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놀라운 거는 이게 좀 더 떨어져요. 그러면 그 6이나 7 정도로 가요. 그래서 내가 아까 6, 7 정도 이야기한 게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려진 거는 이제 현재 상용 더미헤드는 헤드폰 버튼형에 적합하지 않다 이야기고요. 좀 미안한 이야기 팔려고 갖고 왔는데 그래서 더미헤드 대신에 청취자의 고막에서 보정이 요구된다. 근데 개발할 때 사람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절대 안 돼요. 저 기기를 써야 돼요. 대신 사람으로 재보고 이런 과정을 한번 거치고 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IC 스탠다드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헤드폰의 특성을 알아죠. 그렇죠? 이제는 그거 대비되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보고 그거에 대비 편차만 보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걸로 재가지고 이런 더미헤드 가지고 재쓴 그래프하고 지금 내가 만든 거하고 그 편차만 보면 되겠죠. 그러면 3kg가 그렇게 알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회사에 기준 헤드폰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 주관 평가를 해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프를 아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알고 그거에 대해서 이 나오는 편차만 보면 나중에 그만큼 이해를 갖다가 더 고치고 해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 어떤 그래프 타겟이 하나 있는 거랑 똑같겠죠, 그렇죠? 내가 이게 무슨 타겟이든 모르겠지만 우리 회사는 이런 타겟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목표라는 타겟을 갖고 있는 거나 타겟을 갖는 헤드폰을 갖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걸 딱 갖고 있으면서 그거랑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베꼈을 때 시청실에서 건너뛰기하고 같은 타겟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지금 시험 검사서 룰 정해가지고 한 개 같은 경우에는 이어폰, 헤드폰이 이렇게 온라인 동호회들이 사실 많이 도움을 많이 제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도 또 이쪽으로 한 10년 넘게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한 걸 가지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다 들어가요. 이것도 들어가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저음 높아지고 고음 낮아지는 거 넣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그래프를 수정해가지고 새로운 타겟 그래프를 찾은 거예요. 이걸 그대로 줄 때 쓰면 안 되고 이 그래프는 여기 쓰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찾아가지고 이 그래프가 아까 그대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DF 그래프예요. 키만 3이 키말한다. 비행키 3이 주는 건데 이걸 적대 그대로 쓰면 안 돼. 이렇게 이걸 이렇게 높여주고 있잖아요. 이걸 깎아주고 이걸 더 낮춰주고 하는 거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는 보정 커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높여주고 있죠, 깎아주고 하는 게 있죠. 이 보정 커브를 해가지고 이 그래프를 약간 이런 식으로 바꿔줬어요. 이런 식으로. 그게 이 보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회사마다 여러 가지 타겟 커브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회사마다 다 하나는 어떤 에티모틱이 갖고 있는 이런 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면 여기 몇 개 회사가 있는데 A 회사 룰, B 회사 룰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처럼 이렇게 갖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표준성 청지시를 있잖아요. 실제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다 만들어 보고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한번 재봤어요. 재보면 이걸 그대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소리로서 이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이게 그냥 무향실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들립니까? 똑 하고 다녀. 근데 소리는 크게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똑 사고 나죠. 이게 무향실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0.4초 있잖아요. 시청실에서 하면 이렇게 들립니다. 0.4초짜리예요. 꼬리가 좀 더 있죠. 다시 무향실에서는 짧은데 이거는 이렇게 가죠. 예.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 있잖아요. 이건가? 이거 맞습니까? 슬라이드 쇼가 뭡니까? 이겁니까? 내가 안 보여가지고 좀 약한 모습.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꼬리를 좀 가드니까 이게 올라가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12dB 올라가는 게 다 보여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도 다 이게 연산을 해보면 다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맞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끝인데, 그래서 자동평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바깥에 전시를 하고 있고요. 이게 있는 게 다 나옵니다. DFF도 나오고요. LR 트래킹도 나오고, 이거는 레프트 라이트 얼마나 편차가 있냐 보는 거거든요. 그거 해주면서 NSC 보정까지 다 나와요. NSC 보정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굉장히 바쁘게 이렇게 찾지만 이제 다 끝났어요. 어쨌든 다 했어요, 저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게 이어폰 헤드폰 원리가 뭐가 되겠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고, 그렇죠?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이 나온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건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을 좀 들은 걸 좀 하시면 다음 주는 좀 쉽게 다음 주는